배급사 모르게 모금을 해서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1,300만 원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정의연 측은 지난해 8월 영화 김복동의 해외 상영을 위한 그 명목으로 모금을 합니다. 영화 상영료 1,300만 원 등 목표액은 1,800만 원이다 라고 공지를 했는데 사흘 만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사흘 만에 목표액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5개월 뒤에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영화 상영료를 면제받아서 남은 모금액 1,600만 원은 영화 행사 및 정의연의 해외 캠페인 예산으로 쓰겠다라고 애초의 목적과 다른 공지를 5개월 뒤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영료를 위한 모금이었지만 정작 영화를 상영하는 김복동 영화 배급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의연의 모금 활동? 영화 상영료 모금? 들은 적도 없다. 듣도 보지 못했다. 처음부터 상영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었다. 정의연이 상영료를 주겠다고 한 적도 없었다. 지금 3무예요. 3무. 1. 이런 모금을 들은 적이 없다. 1무. 2무. 상영료를 받을 생각이 없어서 요구한 적도 없다. 2무. 3무. 정의연이 상영료를 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 상영료와 관련된 3무. 세 가지가 없는 겁니다. 10회 상영료 예산으로 $10,000를 잡은 것도 과한 책정이다. 라고 배급사 측은 이야기를 합니다. 배급사 측의 목소리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상영료 부분은 회당 300에서 500불 정도가 적당하다고 정의연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000불을 모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지금 또 팩트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의연 측은 상영료를 위한 모금을 했고 5개월 뒤에 그 목적을 변경했는데 애초에 영화 배급사는 상영료 얘기 처음 듣는다, 모금 처음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워싱턴, LA 이런 해외 도시에서 영화 김복동을 상영하겠다. 그럼 해외 상영료가 필요하니 1,800만 원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배급사는 우리가 부담할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그 사실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외 상영료만 한 $1,000만, 약 1,000만 원 이상이 든다. 1,200~1,300만 원이 든다. 그래서 모금을 한 건데 배급사에겐 다릅니다. 해외에서 상영을 하더라도 1회당 최대 많이 잡아야 $500다. 그렇게 따지면 10번 한다고 했을 때 $5,000면 충분하다. 그런데 왜 $10,000나 모금을 했는지 모르겠다. 다시 얘기해서 처음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모금을 한 거고, 또 하나 설령 돈을 낸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보다 2배 이상 모금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놀라야 되는 게 그거였죠. 도대체 활동을 위해서 필요해서 돈을 모금한 건지 아니면 모금을 위해서 활동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논란들이 계속 있었던 건데 이번 사안 역시 사업을 부풀려서 더 많이 모금한 다음에 결국은 그 사업에 맞춰서 지출하지 않고 나중에 오히려 어떻게 쓰는지 모르게 불투명하게 회계 처리된 게 아니냐, 또 한 번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정의연 측이 애초에 모금을 할 당시에 과연 배급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영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을 알고도 상영료 명목으로 모금을 했는가와 관련된 논란인 건데, 일단 정의연 측의 해명대로라면 5개월 뒤에 공지를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모금한 이후에 상영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른 곳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영화 배급사 측에서는 애초부터 우리가 상영료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저쪽에서 우리에게 상영료 준다고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좀 달라요. 그렇죠. 물론 선의로 해석하면 정의연 측에서도 당연히 배급사한테 지급해야 할 돈이라 생각해서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당연히 해외 상영하려면 돈이 필요할 테고, 그러니 우리가 선제적으로 모금을 해서 그걸 배급사에게 줘야겠다, 이렇게 선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해외에서 영화 김복동을 상영하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가 상영하겠습니까? 당연히 배급사겠죠. 배급사랑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워싱턴, LA 이렇게 해외에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다. 따라서 해외에 상영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배급사가 먼저 상영할 텐데, 배급사에게는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 상영료보다도 한 2배 이상 많은 돈을 책정을 해서 그것을 공시를 하고 그다음 기부를 했다. 이 상황에서 뭔가 좀
처음부터 배급사와 협의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지만 지금 배급사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정 의원이 왜 단독으로 왜 사전에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많은 돈을 모금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배급사가 뭐 필요 없단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쓰겠다라고 자체 수익금으로 전환했는지 그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정 의원 측에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 선생님, 오늘 첫 번째 뉴스 제목이 우선 돈부터 거둔 정 의원이잖아요. 네. 딱 이 문제도 우선 돈부터 걷고 본 건데 모금한 사람들, 그 기부를 한 사람들은 이 영화가 꼭 해외에서 상영됐으면 좋겠다. 상영료에 내 돈이 쓰이길 바랐다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새롭지도 않고 익숙한 게 제목만 바뀌어서 그렇지 비슷한 프레임들의 사건들이 자꾸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 큰 안성 쉼터 같은 경우에도 그게 명성교회가 기부를 해가지고 할머님들이 그 서울 시내에 그 활동 무대하고 가까운 곳에 이제 양옥집에서 사시는 곳이 있는데 그거 별도로 또 쉼터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은 그걸 몰랐죠. 그리고 좋은 일에 쓰겠거니 해가지고 거액을 회척하고 뭐 잘 쓰고 있겠거니 해서 이제 뒤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이 난 것을 알리지 않았고 현대중공업 측에다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결국은 팔아가지고 이제 4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10억 받았는데. 예. 그리고 돌려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돈 같은 경우에는 소액 기부한 분들한테 대해서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전환됐습니다라고 하면 소액 기부한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또 좋은 일에 쓰겠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왔던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핑계로 돈을 거둔 게 되고 또 하나의 피해자가 있는 게 여기 플랫폼을 제공한 뭐 카카오 가치 펀드라고 하나요?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공익적으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피해자인 거고 그분들은 또 되게 당혹스러워지는 게 결국은 당신들도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꼼꼼히 따져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플랫폼의 역할로서 해가지고 그런 식의 이제 책임 추궁도 당할 수 있으니까 더 당혹스러워지는 거죠. 이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구멍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뭐 세세히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럼 앞으로 이제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거겠죠. 이 부분이 크게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정의연과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사업으로 전용됐느냐?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고 엉뚱하게 갔느냐? 크게 봤을 때 사업으로 전용됐다면은 그래도 정당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갔다면은 되게 더 불행해지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변한봉 변호사님, 이 영화 해외 상영을 위해서 모금했던 1,800만 원 결국은 영화 해외 상영에 맞게 쓰이진 않은 거잖아요. 네. 낸 분도 지켜보는 우리도 좋은 일에 썼겠지라고 현재는 추측만, 바람만, 기대만 하고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회계 전용의 문제를 따져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면 윤 실장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금했던 돈을 할머니를 위한 다른 사업에 쓰였다라고 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뭐 사립합격법이라든가 몇 가지 특별법의 기부금품법도 마찬가지인데 회계 전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고유재산을 위한 목적으로 했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관리를 위한 일반 회계로 전용하면 그건 횡령배임으로 처벌이 됩니다. 아무리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학교를 위해 썼다고 하더라도 변명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기부금법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할머니를 위한 사업이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고 안 되고 환불이 된 것이 맞는 것이지 그 돈이 쓸 데가 없어졌으니까 정연의 활동비라든가 일반 통상적인 관리비로 썼다. 그게는 할머니를 위해 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정상 참여해달라는 말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부를 했다면 그 기부를 한 이유, 기부를 한 목적에 맞게끔 당연히 기부금이 쓰여야 된다. 그렇죠. 목적 전용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건도 좀 들여다봐야겠네요. 그렇죠. 그 1,800만 원 어디로 흘러갔는지, 남아있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봐서 그것이 할머니들을 위한 별도의 사업, 이 영화 상영과 동일성 인정되는 사업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뭐 정의원의 뭐 통상적인 활동이라든가 해외 사업이라든가 다른 홍보를 위해 쓰였다고 한다면 횡령 배임의 이슈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짚을 게 이 사건 아주 초반부에 왜 이 정의원한테 기부한 돈은 할머니들 위해서 쓰라고 하는 돈인데 왜 당신 사업에 쓰냐라는 지적이 있었을 때 그 이사장 등 이제 관계자들이 강하게 항변한 것이 우리는 이 복지단체가 아니라 운동단체이고 그리고 이 기부금들은 지정 기부금이기 때문에 딱 용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할머니들한테 좀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법적으로 강하게 항변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여기에 자승자박으로 이제는
걸리는 거죠.